네, 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9일 시장 마감했습니다. 오늘 어제죠. 어제 저녁에 나스닥이 또 빠지면서 마무리가 돼서 오늘 긴장을 좀 많이 했는데 생각만큼 많이 빠지진 않았고요. 코스닥도 그렇고 코스피도 그렇고 개인들이 또 받쳐준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외국인의 포지션도 이제 상방 쪽으로 들어오고 있고 이제 옵션 만기가 내일인데 이제 외국인은 상방을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일단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야 되겠죠. 오늘 상승이 나오진 않았고요. 이제 하락에서 좀 벗어나려고 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지수랑 둘 다 이제 1% 정도 조금 빠진 상태로 시장은 마감이 됐고요. 오늘 그래도 상한가 종목이 좀 나왔거든요. 살펴보시면은 한솔홈데코, 네, 별다른 뉴스는 없고요. 어, 뭐 광고성 기사 그리고 최근에 베트남 쪽과 뭔가 공장을 뭔가 증축한 그런 기사가 나오긴 했었는데 8월 달에 나온 기사였고요. 오늘 상승과는 크게 관련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유 없이 오르는 종목들이 가장 좋은 것 같고요. 뉴스가 나왔을 때는 이미 늦었다. 뭐 많이 들어보셨을 테지만 뭐 뉴스에 팔아라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뭐 뉴스의 그런 뉴스마다 다르겠지만 뉴스의 그 종류와 힘에 따라서 좀 다르겠지만 일단은 뉴스 없이 오르고 있다는 게 좀 좋게 보이고요. 시가총액 1257억이고 전고점 부분을 시원하게 뚫어주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고점을 기준으로 네, 갭이 너무 많이 뜨지 않고 눌린다면 전고점을 기준으로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지만 네, 뭐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오스템 시가총액 828억이고요. 기준에 맞지 않아서 저는 매매를 하지 않을 생각이지만 바디 프렌드를 가지고 있는 회사고요. 바디 프렌드 이제 안마 의자 회사 있잖아요. 바디 프렌드 IPO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지금 유상증자를 네, 또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46억 정도 규모의 유상증자를 할 예정이고요. 유증을 하면 주가의 가치가 단기간적으로 흐려지기는 하지만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자금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고요. 특히 요즘같이 유동성이 좋은 시장에 IPO 그 바디 브랜드라는 그런 종목을 상장을 하면서 유증을 하면서 유동성을 좀 확보해서 돈을 좀 끌어 쓰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관심을 좀 네, 받으면서 요즘 상장을 하면 인기가 좀 좋잖아요. 네, 그걸 노린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매매를 할 생각은 없습니다. 기준에 안 맞기 때문에. 그리고 좀 돈을 좀 끌어서 하려는 그런 모습이 보이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은 유증 이후에 좀 상승이 나온 기업들도 있었는데 특히 요즘에요. 예, 그치만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여기에서 항상 저항을 이쯤에서 맞다가 그걸 뚫어준 모습이고요. 지금 저점에서 이렇게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진짜 이전에 생성된 저점을 한번 깼다가 다시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매매를 할 생각이 없지만 좀 추세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역배열이잖아요. 역배열에서 단기적으로는 정배열로 올라왔다가 다시 이제 좀 슈팅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은 차트를 보여주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바로 슈팅이 나올지 아니면 눌렸다가 갈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요즘 상한가 갔다가 다음날 음봉으로 끝나는 종목들이 참 많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요.
조심하셔야 되는 게 맞고요. 근데 이런 음봉이 나와도 음봉을 또 무시하고 다음날 또 상승을 주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보입니다. SDN 지금 역사적 신고가 상태는 아니지만 단기 고점 부분에서 마무리가 됐고 단기 고점 위에서 마무리가 된 모습입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3,485원을 기준으로 내일 뭐 갭이 너무 높게 뜬다면 포기를 하고 보내줘야겠지만, 갭이 조금 뜨거나 눌리게 되면, 아니 요 밑에서 시작이 되면 요 부분을 이제 회복을 해줄 때 그때 한번 매매를 해볼 수 있고요. 아니면 뭐 시초가를 기준으로 대응을 해도 되지만, 이렇게 손절 라인을 좀 짧게 잡고 만약에 3,640원에 시작을 한다면, 네, 여기를 전고점 기준을 3,480원을 기준가로 잡고 매매를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SDN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광 관련된 기업이고, 그린 뉴딜 정책에 수혜를 받을 걸로 예상이 되어서 이렇게 시세를 주었습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뭐 정보는 없었고요. 시가총액이 1754억 정도의 회사, 그린 뉴딜 정책의 수혜를 얼마나 받을지 좀 기대가 되기는 하지만, 단기간에 그린 뉴딜 정책들이 지금 슈팅에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게 조금 위험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 종목은 기준선을 손절 라인을 좀 짧게 잡고 보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국영 GNM 보시면은 여기저기 참 많이 엮여 있는 종목인데, 일단 오늘은 정치 테마로 엮여서 상승이 나온 것 같고요. 도시재생 관련해서 엮이는 줄 알았더니만 김경수 경남도지사 관련 뉴스가 뜨더라고요. 저는 이제 정치 테마주 거래를 하지도 않고 정치에 깊게 관심을 두지 않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네, 김경수 경남도지사라는 분이 어떤 행보를 보여주고 계신 분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찌됐건 이 국영GNM 대표가 김경수 경남도지사와 서울대 동문이라는 그런 뉴스가 있었고요. 본래는 이제 차 유리를 만드는 회사인데, 뭐 철도랑도 엮여 있고 도시재생이랑도 엮여 있고 하기 때문에, 또 요즘에 뭐 그린 뉴딜과 엮여서 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제 뭐 그린 뉴딜, 도시재생 이런 걸로 상승이 나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어서 조금 아쉬웠고요. 일단 지금 박스권 상단, 네, 계속 박스권을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종목이고, 박스권 상단에 최근에 접근을 했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그렇게 오랜 기간 이렇게 내려오지 않고, 박스권 하단으로 내려오지 않고 박스권 중단쯤에서 다시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박스권을 뚫어줄지 아니면 다시 밑으로 내려갈지 좀 궁금해지는 종목입니다. 일단 저는 정치 테마주를 매매를 하진 않기 때문에 그냥 지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컴퍼니, 네, 미래컴퍼니 같은 경우는 지금 이탈했다가 21선 이탈했다가 다시 상승, 요즘 많이 나오고 있는 패턴이죠. 전고점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모습, 살짝 위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이 종목도 요 전고점 기준으로 위에서 시작하면 전고점 지지를 받는지 확인을 하고 단타로 들어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밑에서 시작한다면 이 전고점 부분을 회복을 해줄 때 그때 잠깐 들어가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회복해줄 때 바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저항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하게 뚫어준 다음에 지지를 해주는지 확인하고 매매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미래컴퍼니 시가총액 2,981억이고요. 좀 로봇 관련된 종목인데, 복강 배 쪽,
박강경 수술용 로봇을 제작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별다른 뉴스는 없는데 아무래도 그 의사분들이 파업하시는 거랑 좀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월봉 주봉으로 봤을 때는 주가가 네, 하락 중에 있지만 뭐 상승이 얼마만큼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전에 좀 시세에는 한참 못 미치는 가격이 있기는 합니다. 네. 이걸 싸다고 봐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배당락도 좀 있었고. 네, 일단은 전고점 위에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기준선을 좀 짧게 잡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한국파마가 오늘 상한가에 갔어요. 요즘 상한가 갔다가 음봉을 회복해 주려는 시도 또 눌리다가 다시 음봉. 요 패턴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음봉을 무시하는 이런 캔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뭐 개미를 털었다 뭐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아니면 여기서 이제 어떠한 세력이 나가고 손바뀜 현상을 거쳐서 다시 상승을 주는, 저는 그렇게 세력이 항상 있다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고 있고요. 일단 한국파마 같은 경우는 인도에서 이제 코로나 임상을 승인받은 제넨셀, 우리나라 기업이죠. 기업 제약회사가 한국파마에 이제 위탁 생산을 요청을 했다, 이렇게 뉴스가 나왔고요. 일단은 신규 상장주기 때문에 위로 매물대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도 쉽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전고점 부분을 기준으로 잡고 한번 매매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내일 시초가가 좀 높게 뜨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시초가 너무 높게 뜨면 팔고 나오려는 그런 물량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종목들은 시초가에 바로 들어가지 마시고, 또 요즘에 상따를 하셔도 다음날 시세가 나오면 다행인데 뭐 이런 식으로 얼마 시세 주지 못하고 눌려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상따도 좀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이렇게 음봉이 나왔다 바로 또 시세가 나오기도 하지만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거든요. 이렇게요. 네.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M2N이라는 종목 한번 볼게요. M2N은 시가총액이 1435억이에요. 1435억이고, 네, M2N 보시면은 전고점 뚫어준 모습이고 역사적 신고가 상태에 있는 종목이고요. 역사적 신고가에 있는 종목은 정말 강합니다. 역사적 신고가가 아니라 2000년도에 고점이 한번 있었네요. 어이구, 역사적 신고가 상태는 아니고요. 일단 단기 2012년 이후에는 이전의 고점을 다 뚫어준 상태입니다. 일단 M2N 지금 뭐 차트는 좋아 보이고 제가 좋아하는 모습이긴 하거든요. 거래량 좀 나와주면서 상승한 모습이고, 시가총액은 1400억 정도. M2N도 제약 관련된 회사고, 인도 제약회사 락사이라는 인도 제약회사가 코로나 치료제 임상 3상 개발을 이제 같이 해보자, 이제 협력을 해보자 하고 이제 제안을 했다는 뉴스가 나왔고요. 네, 그 관련해서 이것도 코로나 치료제 임상 관련해서 이제 호재로 상한가에 간 모습입니다. 상한가 간 종목들 바로 매매하지 마시고요. 좀 중요한 자리를 기준으로 지켜보시다가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되면 그때 들어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요즘
잠시 패턴 살펴보는 시간 가지겠지만 그렇게 막 안전해 보이진 않거든요. 다음날 보시면 초록뱀은 상한가에 오늘 좀 가다가 실패한 모습이긴 하지만 어제 상한가 갔던 종목들 중에서 초록뱀 빼고 다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고점에 누가 물렸겠습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물렸겠죠.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상한가 종목들 바로 매매하시기보다 좀 변동성은 나오지만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대응이 되시는 분들만 장 초반에만 잠깐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이후에는 또 이렇게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다가 다시 또 음봉을 바로 회복해주는 이런 패턴이 요즘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요 이후에 한번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하신다면, 매매하신다면. 서울리거도 오늘 상한가 갔는데요. 일단 시가총액 500억. 저는 매매할 생각이 없지만 잠깐 보면은 이것도 별다른 뉴스가 없더라고요. 별다른 뉴스가 없고, 방호복, 옛날에 코로나 방호복으로 한번 이슈가 있었던 종목인 것 같은데 딱히 중요하게 보이는 뉴스가 없고 뉴스 자체가 없더라고요. 이게 막 관심을 많이 받는 종목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전에 한번 이렇게 슈팅이 나오고 한번 쭉 밑으로 빠진 종목이네요. GB 하이텍 오는 우선주라서 제가 매매 안 하고요. 상한가를 못 갔네요. 오늘 상한가는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요. 그죠? 상한가 갔던 종목들 빠르게 살펴볼게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초록뱀이 상승이 나왔고 그 종목 외에는 오늘 다 음봉으로 마무리. 해진중공 같은 경우 너무 고점이잖아요. 이런 종목 들어가면은 먹을 자리가 그만큼 없기는 하죠. 부담이 되는 자리입니다. 한국유니온 제약도 그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고요. 엔디푸스도 마찬가지로 이런 음봉들 나왔다고 또 바로 포기하기에는 이렇게 음봉을 바로 회복해주는 양봉, 양봉, 양봉 이렇게 이런 패턴이 지금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렇게 다시 음봉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기존에 점상을 두 번이나 간 종목이잖아요. 필로시스 헬스케어는 바로 양봉으로 나왔네요. 하지만 너무 부담되는 자리입니다. 이때 매수하셔서 들고 계셨던 분들 정말 부럽고요. 지금 들어가기는 좀 늦지 않았나 생각 듭니다. 우리 기술 요즘 변동성이 어마어마하네요. 이렇게 음봉을 회복해주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패턴 너무 믿으시진 말고요. 그냥 지켜보시다가 잠깐 들어가셔서 분위기 좀 보시면서 매매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수젠텍은 반등이 안 나왔네요. 기술적 반등 나올 줄 알았는데 안 나왔고요. 메디포럼 제약 다시 상승 나왔고, 녹십자 엘빈 눌렸고요. 유니슨이 정말 변동성이 큰데 얼마나 갈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신테카 바이오 이렇게 이격도랑 많이 멀어진 종목들 저는 이제 부담이 돼서 매매 안 할 건데, 이런 식으로 이제 중요한 자리를 지켜준다면 또 유지가 되면 또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장중에도 한 번씩 이렇게 돌려보면서 단타로 들어갈 만한 종목들, 뭐 이런 자리나 뭐 이런 자리, 정고점 시가 회복해주는 자리, 이럴 때 한 번씩 들어가 보기 때문에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모아놨다 보시면. 그리고 서울리거 아까 봤던 건데 뉴스가 없어요. 별로. 그냥 급등했다는 뉴스. 왜 급등했는지는
나오는 게 없었습니다. 오늘 상한가 종목들 살펴보는 시간 받고 이전에 상한가 종목들 패턴 음봉이었다가 다시 상승을 주는 패턴이 자주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보는 게 꼭 매매를 한다기보다는 그 매매 이런 패턴 다시 양봉이 나오는 패턴 꼭 매매를 하려고 본다기보다는 이런 패턴을 익히면서 제가 나중에 들고 있는 종목이 상한가에 갔을 때 뭐 요즘 많이 나오는 패턴으로 좀 이익을 극대화하거나 아니면 또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공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이 정도에서 영상 마무리하고요. 오늘 미국 시장 어떻게 될지 봐야겠지만 오늘은 좀 반등이 나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영상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고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한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